안녕하세요. 동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들 들어와 계신 것 거의 다 같은데. 오셨죠? 네, 오신 것 하, 같고, 안녕하세요. 한나님만 아직 접속 시작하시죠. 전이시네. 그럼 화면 공유 권한 드릴게요. 네. 공유가 됐을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보입니다. 사실, 네. 저는 이제 6장을 맡았는데, 한나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5장을 스킵하자니 조금 그렇고, 그때 제가 6장 하기 위해서 5장을 조금 봤었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일정이 좀 생겨서,
보니까 이 오장은 어떤 일들이 좀 자동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여기 안에 있는 녹음 기능, 레코딩 기능을 이제 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UI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창의 UI 요소 클릭 이 부분 기능을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그 동작만 레코딩을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던가 아니면 그냥 레코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흐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음, 네. 띄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여기 레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누르면 지금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클릭 하는 게, 자, 등장해라. 네. 제가 지금 확장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자꾸 창이 왼쪽으로 가버리네요. 이제 얘처럼 각 흐름을 하나 이제 생성시켰을 때 흐름 안에서 이 데스크탑 얘네 기능 안에 제공한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레코드를 하게 돼서 누르면 이제 내가 클릭할 때마다 동작들이 쭉 그 녹화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계를 여기 작업 중에 있는 기능들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연결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려고 할 때 UI 클릭 요소를 눌러서 그것만 녹화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해보다가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왼쪽에 오히려 UI 쪽 그 요소 클릭을 해서 그 녹음을 하는 거는 순간 그 단위 작업만 이제 녹화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레코드는 눌러놓은 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게 빨갛게 선이 잡히면서 레코드가 됐는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는 하는데 뭘 클릭할 때마다 다 녹화가 되는데 제 장비의 이 반응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클릭이 막 연속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원하지 않는 작업이 막 들어간다거나 또는 클릭했는데 뭐가 실행이 안 된다거나 해서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이상한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막 등록해놓고 최종의 목록에서 불필요한 걸 삭제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솔직히 굉장히 불편해서 이걸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좀 멈추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어떻게 쓰는지만 조금 간단히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페이스에 25, 26 이제 제 거 파트 하고 나서 오늘 좀 늦게 좀 하다가 보니까 25는 그냥 간단하게 응용 프로그램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윈도우에서 자동 제공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의 그 경로를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불러와서 이제 그 실행한다는 그걸 좀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보시면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 쪽 얘를 실행을 하면 내 계산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를 놓고 그냥 일반 즉시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UI에 자동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 창에 UI 클릭 요소를 가져오기 이 부분에서 UI 클릭 요소 가져오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얘가 요거를 누르면 밑에 UI 요소 추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이 활성화되는 요 영역,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어디 특정한 부위를 하고 싶다. 지금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마치 우리 개발자 도구 F12키 누르면 어느 특정 위치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잡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 가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 값만 자동 이제 등록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 녹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누르면 클릭하면 이제 그 값이 이제 들어가는 식인데요. 음, 그래서 자기가 그 작업해 놓은 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요소에 방금처럼 추가로 이렇게 막 들어가서 원하는 거 기록처럼 누적되어서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아마도 제가 아까 클릭한 부분이 여기 부분에 클릭 내용이라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써야 될 게 요 부분이 써야 될 거여서 요거 버튼이 항상 유지 요게 들어가야 될 거라서 그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동화시키면 내 PC에 있는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이 불려와져서 그 다음에 요렇게 그 구동이 되는 요런 이제 연결이 자동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실행 구동시키려고 하는 요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해 가면서 이제 확장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뭐 한번 다른 걸 또 보시면 이제 추가로 그래서 여기 방법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UI 자동화라는 게 특정 부분만 레코딩하는 기능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방금 앞에서 했던 계산기를 띄워서 외부에서 어떤 값을 입력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안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이제 자동화로 해서 녹화로 자동 연결시키고 다시 입력창 띄워서 입력값을 받아서 다시 계산기에 있는 등호를 녹화해서 이제 그 거기에 저장된 값을 추출해서 이제 화면에 그 저장된 변수를 뿌리면 이제 결과값을 메시지 표시해서 나타내는데 뿌려놓고 보니까 그 계산기에 창에서 추출되어 있는 그 값들이 아마 뿌릴 때 뭐 표시눈이 같이 따라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불필요한 값을 없앨 때는 대체하는 기능으로서 리플레이스에 저장해갖고 그것을 뿌려라 뭐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좀 뜰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르륵 해서 보시면 이게 실행을 시키면 제 거 먼저 윈도우에서 계산기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거기에서 첫 번째 제 거에 들어놓고 해볼게요. 먼저 숫자 입력을 여기 입력 대화 표시가 이제 5분이거든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5를 입력을 하면 오케이 하면 이 값이 채워진 게 이제 그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UI 요소 클릭이 제가 이미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녹음이 뭐냐면 이 플러스를 이미 누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숫자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대화 표시가 나오고 이게 제가 좀 중간에 그 중단점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면 좀 멈출 텐데 안 해놔서요. 두 번째 입력을 하면 같은 기준으로 거기에 입력된 값을 받아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UI 클릭 요소에서 또 등호가 이미 이제 녹음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결이 돼서 자동화돼서 이 결과 값을 화면에 이렇게 결과창이 뜨도록 메시지 표지를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런 UI 요소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제가 그 계산기가 띄워져서 마우스 누른 채로 그 컨트롤 누르고 등호를 이제 하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UI 요소 추가를 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되거든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면 그 UI 요소에서 등록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이 값이 들어가서 이게 자동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요게 제가 해보니까 그냥 레코딩을 눌러서 전체 프로세스를 쭉 그냥 일련의 과정을 녹화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여기 작업에 있는 각 기능을 외부에 입력이라거나 각각 기능을 물리면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 연결하는 녹음 방식이 제 입장으로서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제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분들은, 하다가 좀 엉켜서 그냥 레코딩 하는 건 열이 받아서 그만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세트로 하고 이렇게 쓴다 하고 이런 방식을 좀 이해하시면 다음 과정은 조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그 메모장을 불러오고 거기에 글씨 쓰고 그거를 이제 자동 저장하고 하는 과정, 일련에 녹화하는 과정인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는데 레코딩 과정이 엉키니까 어, 뭐 이거 정리하다가 좀 시간상 중단이 돼서 요 이후 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요 부분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뭐 이 나머지 거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6장에 제가 원래 준비했던 엑셀 쪽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집게 어디 갔을까요? 오 마이 갓. 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어제 혹시 제게 통으로 날라갔어요. 이걸 백업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요? 제 백업 전체 기능이 유료에서는 있긴 한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제가 지금 어제 전체 전 예제를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아까까지도 봤거든요. 제가 혹시 없어졌어요. 그거 그 편집 완료나 이런 거 안 누르셨나요? 다 하시고? 이거 눌러야 해요? 제가 그러면 알기로는 그런 거 저는 같은데 저는 보이는데요. 지금 보여요? 노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음, 그웹 게시된 노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요. 다시 한번 요거 아니면은 어디에요? 지금 제가 16차에 거에 있는 것 같은데요. 톡방에 노션 네? 링크 다시 제가 드렸는데요. 주신 건 16주 차에 있는 거고, 네. 15주 차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그 위에 거, 그거 말고. 요거 네. 네네. 잠깐만요. 여기에 똑같은 건데 제가 여기다가 작업을 했을까요? 그러네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나 큰일 날 순간 너무 뻔했네. 열받을 뻔했다. 그러니까 엄청 깜놀라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들 아, 때문에 유료로 써요, 그냥. 블럭도 그렇고. 이거 완료하면 저장이 돼서 안 지워지나요? 그거는 아닌가? 다른 문제인가? 뭐 지금도 저장돼 있으니까 뭐 완료하든 안 하든 이거는 저장이 돼 있는 음.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할게요. 그리고 순간 유료 버전 당황했어요. 쓰면은 히스토리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전 아, 버전으로 날아가면은 그 이전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네네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거 편집권에는 이거 줬을 때 변경이 했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서 앞으로 가는 기능 자체는 있기는 해요. 유료로 쓰면. 아, 다행이긴 하네요. 일단 다시 이제 그럼 들어가서 진행할게요. 네. 6장에도 그 5장에서 했던 UI 그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중복돼서 사용이 되니까 5장에서 조금 전체를 다 못 둘러봤지만 6장 하면서 자연스럽게 5장에 쓰는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장은 지금 보시면 크게 엑셀 프로그램 이제 앞에 것도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하고 그 실행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는 식으로 계속 예제들이 좀 누적돼 가고 있는데요. 크게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처음에는 실행 자체를 해보는 거,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실행한 엑셀에서 데이터를 읽어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값을 특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엑셀에 있는 어떤 셀에다 결과값을 쓰는 거.
또 어떤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뭐 계산해갖고 쓰는 거, 뭐 시트를 활성화시켜갖고 다른 시트에다 써보는 거, 뭐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엑셀을 활용하는 많은 기능들인 부분인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자동화시키거나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엑셀 언더바 데이터 집이라고 요걸 했는데, 이쪽 여기 책 홍보, 그런 블로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이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았는데, 이 책을 갖고 공부하면 얘가 이제 이 작가가, 아니, 저자가 6장, 30, 챕터 36 하고 닫고 또 그 파일 하나를 다시 거기다 자동 저장하고 덮어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파일이 막 덮어쓰고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주르륵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요 37번 하다 뭐 36번 하면 앞에 결과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엑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시트가 활성화가 다른 위치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트가 새로 생성이 됐는데 자꾸 거기다 뭘 또 하려고 하면은 충돌이 나서 에러가 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는 그냥 성적 파일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냥 따라 하시기 좋으라고 그냥 36에는 36 파일 불러오시면 되고 37에는 37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예제는 충돌 없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을 다시 정리를 해서 차시별에 해당하는 파일로 놓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 압축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기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요. 첫 번째는 지금 요 36번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단순해요. 엑셀 시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 불러와 드릴게요. 36 예. 이 작업 중에 특별히 이제 엑셀을 얘네가 MS 거고 많이 구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인지 작업 자체가 엑셀이 별도로 이제 따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엑셀에 관해서 이제 엑셀 자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여기다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해당 엑셀에 그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문서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요 엑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내 PC에 지정된 경로 그 파일이 있는데 가서 그 엑셀 파일이 이제 구동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제가 이름을 지금 바꿔버려서 잠깐만요. 요거를 이름을 바꿀게요. 36 제가 다시 성적으로 지금 무슨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36 성적 파일이 아까 없었나요? 네, 6언더바로 폴더 이름도 바꿔놨네요, 제가. 폴더가 지금 제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엑셀 시작할 때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 경로를 지정하고 구동을 시키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엑셀 파일이 불러와지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가 이제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워크시트 하나를 추가하겠다. 하는데 이제 얘가 끝나고 나면 엑셀 닫기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릭하면 되네. 왜 이게 참 실행이 안 될까나? 이게 띄워져야 되는데 안 먹히네요. 이게 멈춤을 하긴 해야 되나 보다.
요게 이제 저장을 닫을 때 문서 저장 또는 다른 형식으로 문서 저장 이 옵션에 따라서 닫히면서 변경된 상태가 저장이 돼 버려가지고 계속 그 이 파일 갖고 다음 예제 번호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하면서 파일 이름도 차시별로 맞추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 요 방법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지정한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엑셀을 시작한 거에 워크시트 그레이드란 이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저장으로 바로 닫는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의 지금 방법들이 이제 사용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파일이 물리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다른 파일 갖고 예제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와서 이제 흐름에 와서 각각의 단계를 새로 고쳐야 되니까 이게 조금 거기 이제 책 안에도 뭐 설명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안내가 그 엑셀을 구동할 때 구동만 시키고 필요한 파일을 내가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한 단계만 추가를 하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선택 대화라는 걸 앞에다 하나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내 파일이 있는 경로만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폴더가 구동이 되고요. 지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지정한 파일이 이 selected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지정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 엑셀 시작을 했을 때, 그 지정이 된 변수 얘를 열어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놓고, 브레이크 걸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파일 선택에서 얘가 구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을 선택할 건지 지정을 하고 열기 하면 걔가 이제 변수값으로 넘어가서 이제 엑셀이 구동이 되도록.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뭐 파일명이 좀 틀려진다거나 뭐 이제 그런 일이 없이 그때그때 그걸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부분이 그냥 비교만 해주고 그렇지 않게 요 방식을 썼는데 저는 전체 그냥 예제 운영을 할 때 매번 파일 선택하는 걸 집어넣어서 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요 흐름대로 가시면 이제 개념이 여기에서 선택한 파일의 변수에 저장된 그 파일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 두 개는 모든 예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쉬프트나 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블럭 선택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른 흐름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액션 흐름들은 그냥 한꺼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다른 흐름에다가 예를 들면 뭐 37번, 이제 38번 흐름이 있는데 이게 38번 흐름을 할 때 이제 앞 단계에서 보시면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창에서 파일 선택하고 뭐 입력하고 하는 그런 흐름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선택 표시, 엑셀 시작, 뭐 워크시트 설정, 거기에는 값을 읽어오기 여기까지가 다 동일해요. 모든 액션들이 어차피 엑셀을 구동시키고 거기에 엑셀 안에 넣은 특정 값을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 특정한 데이터 값을 읽고 그걸 갖고 어떤 이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는 앞단에 한 네다섯 단계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복사하고 다른 흐름에 붙여넣기 하면 이게 붙여넣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서 몇 가지 요령만 익히면 얘도 거의 패턴화해서 좀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조금 그게 몇 번 반복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에 이제 이렇게 달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냥 엑셀에 실제적으로 그 파일 자체를 지정해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 선택 대화 표시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36장 같은 경우는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확장해서 37장에서는 챕터 37에서는 이 성적 파일이라는 애를 불러오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들어가 있는 거에서 특정 학번, 요 학번을 입력하면 해당 학생의
뭐 중간고사 점수를 알려줘라 하는 거, 이제 데이터의 특정 값을 조건이 맞는 경우 읽어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조건이나 반복 단계 작업하셨던 거, 그리고 뭐 변수 사용했던 거, 뭐 이런 게 다 이제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요 1번에서 방금처럼 파일 지정하고 엑셀이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된 엑셀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저 괜히 받았네요. 좀 키가 좀 다른데, 37번 파일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다 같은 파일들인데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가 엑셀을 파일을 지정해서 엑셀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상태에서 36번 예제를 끝내고 나면 그레이드란 시트를 제가 생성했기 때문에 이 파일에 그 시트가 그레이드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로 이 파일, 무조건 파일을 실행을 하면 마지막 상태에 저장했던 시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서 시트 활성화를 지금 데이터가 있는 시트 1번으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이제 여기 안에서 얘네가 좀 재밌더라고. 첫 번째 빈 열 행 가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열 중에서는 비어있는 열이고 행에서는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행이 되는 개념이어서 여기까지는 다 데이터가 들어가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위치 값들을 얘가 지정을 하면 읽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 첫 행, 첫 열, 요런 부분들은 -1,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터를 읽어올 거냐, 이제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값에서 1을 빼면 요 앞에씩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빼기 1씩을 하면 요 데이터 값만을 읽어오는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풀고, 네, 멈추고. 그래서 보시면 요런 것들이 좀 재밌는 거, 이런 변수 값들이 인스턴스를 생성시키면 이 엑셀에 하나 구동이 돼서 얘가 돌아다니 전체가 지금 인스턴스 안에 하나가 지금 물고 있고, 첫 번째 빈 행 열 하면 지금 이 데이터상의 요 위치에 해당하는 열과 컬럼과 로우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게 자동 변수 행과 열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빼고 그 안쪽으로부터 해야 되니까 시작열과 끝은 이 데이터의 이제 뭐 요 부분이 될 텐데 마이너스, 이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1 적은, 이 위치보다 1 적은 값까지 데이터를 읽어와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사항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라벨인 거잖아요. 그 컬럼 명들이니까 요거는 데이터로서는 굳이 안 갖고 오겠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첫 번째 행을 열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고급 옵션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얘들은 무시하고 데이터를 이제 요거로만 인식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요 데이터들이 이제 이 엑셀 데이터라는 거 안에 이제 전부 다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입력대와 표시 요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특정 학생 번호를 입력받도록 그 창이 뜨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게 한 행씩 쭉 반복문을 돌면서 실제 학번에 내가 입력한 값과 학번에 요것만 비교를 해서 같은 경우에 요 항목 루프 인덱스 중에 뭐 0, 1, 2, 0, 네 번째 거 루프 인덱스의 네 번째를 뭐 표시하라.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중간고사라고 해도 좋고, 뭐 이렇게 직접 컬럼명을 써도 되고 그냥 인덱스명으로 써도 좋고 뭐 하는 방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반복을 돌면서 조건을 찾는 이런 방식인데, 여기 실제 37장을 해 보시다 보면 얘네들이 이걸 되게 확장을 시켜놔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5개를 하나씩 다 돌려가면서 그 학번 상관없이 그냥 점수만 막 뿌리는 그 예시가 있다가 그걸 확장시켜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 그것만 출력을 해라.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반복하게 나서 내용 다루는 건 되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식의 그 예제를 정리하면 그냥 요런 프로세스로 타서 특정 조건에 맞는 애를 출력해라 할 때 요런 예제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로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 보시면 요거 이제 뭐 크게 띄우시면 각 스텝의 세부적인 거 값들이나 지정값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들 같은 경우 뭐 읽어올 때 끝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인덱스로 따지면 0번부터 시작하니까 숫자로 봤을 때 그 자기 마지막 선에서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이제 빠지는 번호들 빼고 그다음에 컬럼 명도 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변수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 돌려보다 보면 돌렸다가 내가 생각한 결과값이 안 나오면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뭐 2로 조정해보고 3으로 조정해보고 왜 그런 식의 조정값이 필요한지 한번 이제 돌려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읽을 때 범위의 첫 번째 행을 이제 열 이름으로 쓸 때 고급에서 이것만 한번 체크하는 거 조금 구분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설명을 써놨거든요. 왜 3을 빼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좀 설명 보시면 마지막 행 수하고 이런 거 맞추느라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방금 그 예제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파일을 띄워서 데이터를 이제 읽는 것까지는 이제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읽는 조건 안에서 특별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더해서 요거의 평균을 계산한 걸 그 옆에 셀에다가 이제 쓰기 기능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흐름은 윗단계까지는 똑같거든요. 여기 예제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동일하고요. 이제 6번부터가 여기 하나 읽고 하나에서 그 다음에 더한 걸 나누기 2로 해라 하는 그 반복분이 5번 돌면서 하는 그 루틴만 바뀌어요. 그 부분이 요 6번부터 그러니까 1에서 5단계는 상위의 각 단계가 같고요. 엑셀 구동하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활성화 시트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쭉 읽는 단계까지는 모두 동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더해서 읽어서 할 건데, 요게 지금 5번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게 반복할 횟수만큼의 필요한 변수 하나 설정하시고, 그 변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각각의 경우라는 반복을 쓸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중간고사 점수 하나,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 하나를 읽어서 넣는데 얘가 그 읽을 때 디폴트가 그 스트림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숫자형으로 변환하는 거 각각을 변환해주고 그 변환한 거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를 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변수 새로 설정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AVG 값을 여기다가 write 해라. 뭐 하고 요 반복되어 있는 위치값 얘가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그 값을 위치 잡아서 그 값을 써라. 요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5번 뭐 진행하는 그 루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방식으로 한 번만 해보시면 그냥 계속 복사해서 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냥 코드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쓰기 할 때, 이 챕터에서는 앞에 거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그 쓰기 기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쓸 값을 이제 여기다가 변수 설정한 거 집어넣으시고 어느 열, 어떤 행 할 건지 이런 것만 지정해 주시면 여기 쓰는 부분이 이제 확장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쓰는 방법은 아까 그런 파일에서 요번에는 이제 조건을 연습을 더 해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 이제 계산한 평균값까지는 우리가 이제 썼는데
그 평균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학점을 이제 부여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AVG를 읽어가지고 그 조건이 얼마 이상이면 여기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의 이렇게 값을 지정해라 하는 요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앞에 해봤던 요런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C를 배우든 파이썬을 배우든 프로그래밍 배우면 가장 뭐 제일 많이 하는 예제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이제 코드 레벨로 다루던 거를 그냥 엑셀에서 구현을 해보는 거라서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이 뭐 여기서 이런 방법 좀 활용하실 수 있다면 엑셀에 이런 그 데이터를 생성하고 뭐 변경하고 하는 걸 좀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앞에 그 녹화할 때 5장까지는 좀 짜증이 났는데 6장 해보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하던 거를 이제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 배우신 분들은 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들어서 조금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앞에서 조건 쪽 설명하시고 뭐 변수 반복하셨던 분들 거 다 그냥 이제 이것저것 다 활용해서 이 예제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앞에 거 좀 놓치셨더라도 여기 엑셀 쪽 파트에서 이거 따라 하시면서 예제 하시면 그런 것들까지 같이 겸사 복습하시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0번에는 이제 쓰기인데요. 여기 방금 두 가지가 평균 계산했고 계산한 거에 이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세 변수값 설정한 다음에 학점의 값을 부여한 거였는데 이제 40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읽은 애를 다른 이제 엑셀 파일 하나를 또 띄워서 거기에 있는 이 학번이 동일한 애의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write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깝네요. 저장은 지금 딴 걸로 바꿔놨는데 뭐냐면 얘도 보시면 일정한 루틴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놨는데 뭐냐면 이제 파일 선택 표시에서 특정한 부분 요 두 가지 루틴을 이상하다. 요게 이제 앞에 계속 반복해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시트 1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읽어오는 요 루틴까지도 하나. 요게 한 개 파일에서 하나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또 다른 파일 2번. 지금 그래서 1번, 2번 두 개의 엑셀 파일을 구동하고 각각에서 데이터 읽은 것들인데 동일한 루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되는 그 시트에 있는 것들 내용을 저장하는 인스턴스가 동일한데 여기 인스턴스 2번. 그 다음에 인스턴스 그 안에서 행과 열에 비어있는 읽어오려고 하는 것들에 이제 first pre column 여기를 다 2자로 붙어 있는 걸로 변수들 변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계를 한번 하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1번부터 5번을 복사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복사해 넣은 다음에 각각을 이제 띄워서 변수만 2로 다 바꿔주는 작업.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엑셀 두 개가 이제 실행이 돼요. 엑셀 두 개가 실행이 되면 얘가 이제 밑에서부터 단계가 두 개 하나씩 읽어서 여기 두 번째 거 시트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에서 학번과 다른 엑셀 파일 구동한 거에서의 이제 학번이 같으면 같은 값에 해당하는 수강 상태 값을 뭐 write 해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루틴이 추가가 되면 여기에 있는 수강 상태 값을 여기다가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되게 현업에서 우리가 업무하다 보면 그냥 업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30, 5, 6, 7, 8 뭐 요거 할 때 똑같이 했던 일인데 그 부분들 그대로 작업하시고 여기서 파일 하나 더 열어야 하니까 똑같이 복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요 단계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다 2씩 붙여가지고 변수를 차별화시킨 다음에 이제 반복할
숫자 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값 읽어가지고 앞에 비어있는 수강 상태 값에 하나씩 뭐 복사해서 넣어라 하는데 이 책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조건이 같은 조건일 때 갖다 학번이 같을 때 갖다 옮겨 써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엑셀에는 뭐 VLOOKUP 같은 그런 기능도 있고 뭐 한꺼번에 쓰는 이런 방법도 있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서 굳이 그것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뭐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거나 빠를 것 같으면 이런 방법도 써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고 그래서 두 개 파일에서 자기에 해당하는 학번이 찾아지면 수강 상태를 쓰고 그 단계 반복은 멈추고 다시 위에서부터 가서 두 번째 또 학번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40번 예제에서는 두 개의 엑셀 파일을 띄워서 양쪽의 조건이 같은 학번이 같은 조건일 때 특정 셀의 값을 읽어서 다른 엑셀 파일에 그 상태에다가 기록하게 한다. 뭐 그런 예시니까 지금 흐름만 어떤 예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런 일이 필요로 할 때, 요거 좀 흐름대로 쭉 따라가면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요게 이제 한 엑셀 파일 안에서 A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B 시트를 열어서 여기 A 시트의 특정 컬럼 요 두 개만 꺼내서 다른 시트에다가 집어넣는 일.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시트 안에 데이터 정보가 다 많은데 또 다른 시트에는 특별히 뭐 고객 정보에 뭐 어떤 값만 뭐 연락처 정보만 빼온다거나 이런 일들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예시는 아까 같은 경우 두 개 파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파일 안에서 특정 컬럼을 요 다른 시트에다 저장하는 방법. 뭐 요런 예시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1, 2단계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엑셀 시작하기 전에 파일 지정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한 엑셀 파일 안에서 여기 이제 시트에 빈 위치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까지 데이터 다 읽어오는 게 이제 요 루틴이 계속 데이터 읽는 부분은 같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컬럼 이제 쪽 셀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파란 쪽 요 시트 열어서 요게 집어넣고 또 하나 또 이 셀에 다시 가서 이 시트에 가서 요거 복사해서 다시 이 시트 선택해서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 갖다가 이제 세트처럼 선택해서 붙여넣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게 복사해서 이 부분에 흐름들은 뭐 다 이해가 되면 그냥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요한 값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한 부분들을 쭉 자동화하고 싶다. 자동화하고 싶을 때 이제 그 아까 레코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엑셀을 시작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 컬럼을 지정을 하고 그걸 복사해서 그러니까 요 앞에 41의 요 부분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레코드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컬럼 선택해서 다른 시트 선택하고 거기로 붙여넣기 이거를 그냥 그 레코드 버튼 누른 다음에 쭉 흐름대로 쭉 따라가면 이렇게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훨씬 사실 요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쭈르륵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얘가 같은 행위인데 레코딩 기능을 위해서 자동화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할 거냐 요 차이인데 이거 녹화할 때 보면 레코드 눌렀을 때 얘가 클릭을 조금 누르고 있으면 거기서 뭐 대기 2초 뭐 이런 잠시 대기 막 이런 게 뭐 빙글빙글 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녹화했을 때 목록 안에는 대기 2초가 막 기다립니다. 막 이런 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 목록에서 나중에 이제 완료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그냥 클릭해서 삭제해버리면 프로세스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걸로 되고요. 녹화 기능을 하면 자동 시작할 때 설명과 끝날 때 이 설명이 위아래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자동화돼서 양쪽으로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쉬트 누르고 이거 컬럼 여기 선택하고 가을은 쉬트 누르고 거기서 붙여넣기 이런 것들 자동 녹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버튼 눌러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는 특정한 거는 아예 우리가 엑셀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전부 다 여기서 녹음으로 진행하기에 너무 번잡하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예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미 만들어 놓고 얘가 매크로를 하나 불러와 버리면 훨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위가 매크로 안에 다 들어가는 특정 열을 복사해서 다른 워크숍을 붙여넣는 과정 자체를 매크로로 하나 만들고 그 매크로 파일을 어, 불러오는 도록 한다. 잠깐만요. 매크로 사용하기. 어머나, 여기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제가 43번은 잠깐만 366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366 네. 아까 제가 43번에 작업한 게 지금 마지막 상태가 아니고 좀 그 이전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해 놓을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43일. 방금 같이 앞에서 이 PDA 안에서 저렇게 자동화 시키는 것보다 어쩔 때는 그냥 여기 얘 안에 엑셀 안에 있는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엑셀 파일 보기에 제가 보면 지금 아마 파일 드린 것 중에 어디 갔지? 40 43번에 성적 파일이 있고요. 요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읽어서 이 파일의 학번과 이름을 이쪽에 옮기고 그 다음에 학점도 여기다 저장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이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게 하는 건데 이 행위를 갖다가 여기에서 그냥 저희 보기에 보면 매크로에 이제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기록을 눌러놓고 여기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하면 여기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이 녹음이 돼서 이 녹음된 매크로 파일을 여기다가 그냥 등재만 시키면 마지막에 매크로 네. 앞에서 보시면 요 앞에 단계는 굉장히 이 어떤 특정
두 개의 엑셀을 구동시키고 하나를 읽어서 하나를 옮기고 하는 일들을 방금 앞에서 했던 레코딩 과정처럼 하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복사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선택해서 복사해서 집어넣고 하는 엑셀에 다양한 워크시트에 뭐 설정, 활성화, 붙여넣기 막 이런 것들을 막 써야 되는데, 야,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엑셀에서 그냥 얘 구동시켜서 요거 매크로를 그냥 보기에서 기록 눌러놓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하고 다른 이제 불러온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뭐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붙이는 이게 지금 매크로에 기록을 누르면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이 되고 다 끝나면 이제 하면 요 매크로 이제 보기에 얘 같다 요 이름이 생성이 돼요. 요 생성된 이름을 여기에서 그냥 엑셀 매크로 실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엑셀에서 내가 선택한 처음에 파일 지정하고 나서 요거 하면 이 일련의 과정이 여기서 녹음이 된 게 그냥 원샷에 실행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엑셀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작업 중에 이런 방법을 써서 뭐 셀 간의 어떤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흐름 자체를 전체를 녹화해서 뭐 녹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그 안에서 매크로로 갖다가 이 일련의 작업들을 저장시켜 놓고 그거를 엑셀에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에서 매크로 실행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다양한 방법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것들은 그냥 이런 자체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기능들일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정리했는데 마지막 단계 거 요거 박아놓은 게 지금 이 상태가 좀 이전 상태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거 상황으로 정리해 놓은 거 한 번 더 공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엄청 고생 많이 하셨네요. 데이터 저기 강의 교환으로 써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네, 끝이 좀 하나님 엉켜있어 좀 오늘 마음이 준비가 그래요. 찜찜하네요. 뭐라고요? 아니 끝이 데이터 어디가 박혀 있어서 마지막 거가 없어서 좀 어, 찜찜한데 음, 요거는 예 음,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업데이트 그래서 하면 되죠. 요게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책이 어디요? 저희가 음, 저희가 요 복사 주신 게 좀 흐려서 세세하게 변수값 지정한 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버전 원래 화면이 그래요. 책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원본이 그래요, 원본이.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게 이제 요거 보면 책 보면서 따라했던 제가 만든 흐름들 있잖아요. 요 흐름을 네, 공유할 수 있으면 제일 보고 그냥 받아서 서로 띄워보면 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 파일을 그러게요. 유료 버전을 쓰면 뭐 내보내기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언뜻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유료가 아니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잘 어떻게 하면 이 모르겠어요. 파일을 공유해 드리지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MVP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MS 쪽은. 음, 음, 음. 그렇게. 아니면은 교재 저자한테 물어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메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재 저자. 음, 음, 방법이 있겠는지. 그렇고. 자기가 자기한테만 내보내기 해서 흐름 간의 뭐 사용 약간 그런 느낌이고, 현재 있는 메뉴상에선 발견을 못했어요. 네, 저도 뭐 그 API 사이트는 있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음, 발견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어. 네, 네, 일단 오늘 이상입니다. 한님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저 준비되었고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저 이제 논문 논문에 대한 자료조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LNM에 대한 그 6월 29일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요약 내용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라는 PLM인 그 LNM이 자유나 처리에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며 그 파라미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특별한 능력과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챗 GPT의 출시가 그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점과 그 LNM이 최근 진전과 주요 기술을 소개하면서 사전학습, 적응 튜닝, 활용, 용량 평가 등을 중점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내용은 어, 언어가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기계도 인간의 언어 지능을 습득하려 노력하고 있고 언어 모델링은 이것을 발전시키는 주요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LNM으로까지의 그 발전 단계는 처음에 SLM, 그리고 NLM, 그리고 PLM, 그리고 지금의 LNM의 네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LLM의 개발은 AI 알고리즘 개발 및 사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연구와 엔지니어링을 결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셨을 때 B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챗 GPT 출시 이후에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제목이나 초록이 포함된 논문이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M의 배경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대용량 텍스트 모델로 자연어 이해와 복잡한 과제 해결에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LNM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이 되고 모델 및 데이터 크기 그리고 훈련 계산량을 늘림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LNM에는 KN과 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스케일링 법칙으로 훈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LLM은 지시어 따르기, 문맥 학습, 단계별 추론과 같은 뚜렷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어, 그리고 LLM의 성공에는 스케일링, 훈련, 능력 도출, 지시어 튜닝, 인간 가치의 맞춤화, 그리고 도구 조작 등의 다양한 기술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LLM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LM은 모델 크기, 데이터 크기 및 총 계산량을 대폭 확장시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수적으로 이제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에서 스케일링이 LLM의 모델 용량을 크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LLM의 모델 용량을 크게 계산할 수 있다고 입증된 것이 특히 스케일링 효과를 특성화하기 위해 정량적인 접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어, KM 스케일링 법칙을 예로 들면은 여기에 다양한 L값이 세 가지 L값이 있는데 여기 있는 NDC가 N은 모델의 크기 그리고 D는 데이터셋 크기 그리고 C는 훈련 계산량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로 나타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델 성능에 강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N인 모델의 크기가 가장 높은 수치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M 스케일링 법칙은 데이터 크기보다 모델 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 치칸슬라 스케일링 법칙에서는 어,
이 모델과 데이터 크기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 시리즈 모델의 기술적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T 시리즈 모델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왔고 또 GPT-1, GPT-2를 통해서 크기와 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GPT-3는 175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대화 능력과 다양한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5 모델은 코드 데이터 훈련과 인간의 선호도에 맞춤화하여서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GPT-4는 다중 모달 신호를 활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해결하는 강력한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오픈 AI의 노력과 개입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LMMS의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델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체크 포인트는 LMMS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와 수백억 개의 매개 변수 두 가지 규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일부 대표적인 모델에는 라마, NLLB, 팔콘, 그리고 MT5, 펜구 알파, 그다음에 TO, GPTN, GPT, 네오 X, 20P, 그다음에 코드젠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델을 위한 훈련에는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의 GPU 또는 T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LMMS를 추론하기 위해 공개적 API가 제공되며 어, 이런 GPT-3, 4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작업에 LM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라마라는 모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코퍼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MS의 많은 매개 변수를 위해 풍부한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며 또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주요 코퍼스가 사용됩니다. 책 데이터셋으로는 브코퍼스와 프로젝트 구텐버르그가 있고 또 커먼 크롤은 웹 크롤링 데이터베이스로 대규모의 훈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레딧 링크를 활용한 웹 텍스트와 오픈 웹 텍스트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데이터셋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데이터는 기퍼가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를 크롤링해서 수집이 되고 또 기타로는 파일과 루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의 코퍼스가 아닌 여러 데이터 원본을 혼합해서 사전 훈련 코퍼스를 얻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LMMS의 데이터 원본을 조합하던가 아니면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LMM 모델들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테이블 2에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LLM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주요 라이브러리들을 말씀드릴게요. 트랜스포머스라는 거는 허깅페이스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할 모델을 구축하고 또 다양한 사전 훈련 모델을 쉽게 사용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딥스피드라는 라이브러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파이토치와 호환된 딥러닝 최적화 라이브러리로 분산 훈련을 위한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메가트론 LM은 엔비디아에서 개발된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GPU가 효율적인 분산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JAX는 구글에서 개발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며 자동 미분과 즉시 컴파일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콜로살 AI는 HPC AI 테크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파이토치 기반으로 구현돼서 다양한 병렬 훈련 전략을 지원하며 또 콜로설
모델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BM 트레이는 오픈 BMB에서 개발된 대규모 매개 변수 모델을 분산 방식으로 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라이브러리로 플란 T5와 GLM과 같은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MOE는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모델을 위한 훈련 라이브러리로 파이토치 기반으로 개발되어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MX넷, 패들, 마이너스폴, 그다음 원플로우 같은 대규모 이런 모델들도 대규모 모델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드렸던 논문을 저기 요약을 1, 2, 3장을 하신 건가요? 네, 주신 논문을 그죠? 가지고 요약한 겁니다. 그죠? 제가 드렸던 논문이 그죠, 이거. 맞나? 모르겠네. 네, 저도 이거 맞습니다. 지금, 그죠? 맞죠? 제가 드렸는데 제가 언제 드렸는지 모르겠네. 그렇고, 네. 이거 그럼 이어서 혹시 하실 수 있어요? 4장부터 이거 9장까지인가 있던 것 같은데, 예, 챕터로 봤을 때는. 83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85장짜리였나? 85장짜리였던 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 빼면은 83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다시 한번 이거 원본을 잠깐 공유를 제가 해볼까요? 그치? 네, 원본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본인 가지고 계시죠? 제가 좀 찾아야 되니까 본인이 공유를 좀 해보시죠.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할까요? 그 전에 저기 거에 아마, 아마 저 위에 찾으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누구 말씀하실까요? 그치? 저희 음, 톡방에 네, 맞습니다. 공유했는데 네, 이거 톡방에 맞을 공유 것 같네요. 네. 예, 요거 맞고. 지금 우리 이게 아마 되게 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 논문 지금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예, 거의 읽었거든요. 저는 다 읽어놨긴 했는데, 4장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3장까지도 뭐 정리 지금 해주셨는데, 프리트레인드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5장에 해당하는 거가, 뭐더라? 이거 나네. 4장부터 중요해요. 그 3장까지는 배경이거든요, 거의. 배경이고, 4장부터 실제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5장도 실제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시면, 만약에 4, 5장에 해당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그래서, 어댑, 어댑테이션 오브 LM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병용님이랑 한나님 예, 빨리 나가셨잖아요. 이후에 이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음,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조금 정했거든요. 정했고, 그다음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그 단톡방에 남겨놨었죠. 아마도 그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는 뭐지? 병영님이 정리하셔서 14주차 LMN 논문에 보면 각 챕터 누가 뭐 언제 할 건지 정리해서 올리셨어요? 병영님이. 올려놨다고요? 네, 네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마지막 게 귀신이 쓰였나 봐요. 그게 그 뭐지? 토글 아래 숨어 있었는데 안 돼 음. 있는 줄 알고 지금 작업해놓고 보니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어디까지 작업한지를 몰라서 이거 안에 음, 있긴 하던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순간 보니까 안 보였어요, 있는데 순간. 음,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랩이 여기, 아이고, 이거 아닌데. 챗GPT RP가 수요일. 이거 안 들어가냐. 자, 요건가요? 어딘가요? 네, 논문 14주차. 이건가? 네네. 14? 네. 그 아래쪽에 밑으로 네. 밑으로 되게 내리시면 더. 네, 여기. 네, 제가 사장하기로 했네요. 그죠? 네, 네네. 사장하기로 했고, 저는 사장이 이제 준비는 다 돼 있고, 음,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다 돼 있네요. 돼 있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예, 한나님이 1, 2, 3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 사장은 저는 돼 있고, 병영님이 오장하고 계시고, 오장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박수. 일정상은 지금 14주차에 이걸 하자고 했는데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가 달리고 있네요. 이제 그렇고 아니요. 8월이 14주차는 그걸 하자는 건 아니었고, 그날 그렇게 역할 배분까지만 하고, 논의만 하고 끝났고요. 네. 순서상으로는 오토메이트 쪽에 지금 배분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제가 이제 6장까지 했는데, 남은 7부터 10까지 해서, 음, 어, 지난번에 병영님하고 한나님 먼저 좀 나간 시점에 남은 시간 안에 이 동욱님이 앱에 엑시트, 관한 요런 하나를 추가로 또 자료를 공유하시면서 그 자료도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네, 네, 그러면 7부터 10까지 중에서 병영님하고 한나님 남은 8하고 9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두 분은 사전 안내 안 드렸으니까 나머지 다음 일정에 그냥 원래대로 8, 9 하고 동영님하고 지윤님이 새로 공유해주신 새 신규 앱 쪽에 있는 거 핵심 하나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논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논문으로 진행한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네. 네, 써놓기는 일단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시트라고 써놨거든요. 제가 8일 쪽에 음, 써놓기는 음, 했는데 네, 아마 제가 파일은 이거 공유했죠? 링크 공유로 드렸던 거 아닌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네, 파일은 주셨습니다. 네, 파일 줬나요, 올려주긴 제가? 하셨는데 두 분한테 이 파일 갖고 어떻게 뭐 할 건지 안내는 사실 늦은 시간이어서 음, 안내는 못하고 그냥 그죠? 예, 파워앱스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음, 전에, 어떤 음. 파일일까요? 거기 정리가 안 된다. 아무튼, 그러면 파워 제가 이제, 앱스 PDF. 음, 이름으로 찾으면 전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재이고요. 이 교재 다시 한번 공유를 하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요거 아닌가?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어요? 네, 공유 요거 링크 아니다. 드릴게요. 일단. 네네. 공유 링크를 모두연, 그리고, 파워앱스잖아. 병영님은 아, 저번에 예, 이거 없었어요. 아니네. 파워앱스고, 파워앱스는 위에 이게 또 한 번 요청 앱시트, 앱시트. 주셔가지고 드렸던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이게 드리는 거는 앱시트라고 그 구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비로 산 교재입니다. 어, 음. 요즘에 저작권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또 연락 한번 왔더라고요, 오늘. 이지스 퍼블리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공유하는 거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교재고요. 네, 저번에도 한번 받기는 한데 이제 그 아마도 투트랙으로 갈 것 같네요. 이제 하는 거가
저랑 그 동영님이랑 지훈님이 이 교재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이 교재를 할 것 같은데, 이 교재에 해당하는 거에 이 목차를 잠깐 보면은 이제 목차에 해당하는 거가 2장부터 그 실전 앱 만들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3장, 4장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첫 번째 있는 앱시트 1 이거는 뭐 제가 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1, 2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장 동영님, 뭐 4장 지훈님 이거는 뭐 두 분이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5장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배포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을 좀 잘하시는 동영님이랑 두 분이서 그죠? 그 가위가위보를 하시든 뭘 하셔가지고 정해서 5장까지 깔끔하게 우리 1장부터 끝내 쭉 해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장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아마도 뭐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아마 보셔야 되는 내용이긴 할 건데 그냥 그 음, 우리 그 희숙 누님이랑 그다음에 현다님이랑 병용님은 아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 지금 안 보는 분들은 그죠?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는 제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3, 4, 5는 이제 두 분 계속 이제 같은 회사시니까 얘기하셔서 5장을 뭐 어떻게 하실지 두 분이서 선택을 좀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있는 논문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교재 그다음에 이제 병용님이랑 한나님이랑 그다음에 희숙누님은 지금 하시는 오늘 했던 교재 거기에 뒷부분을 또 마무리를 해서 투트랙으로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고 거기에 하는 일은 그죠? 우리 PDF에 해당하는 거 요거 요 논문도 같이 읽고 한마디로 이제는 마지막 다 돼가죠. 다 돼가니까 이 RPA 부분하고 그다음에 챗GPT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걸 다 협력을 해서 이제 특정 앱에 해당하는 걸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그 한 이 교재 있었죠? MS 쪽에 해당하는 거는 또 나중에 뭐 투트랙으로 그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 저랑 이제 동영님이랑 그 지훈님은 하고 싶으신 것들을 이제 이 앱시트 갖다가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똑같은 거를 이제 희숙누님이랑 병용님이랑 한나님이 또 만들어서 MS 쪽에서 만들어서 어 그 제가 봤을 때는 오토메이트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 좀 알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음,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거가 이제 제가 보니까 정보를 계속 보니까 파워앱스 쪽에가 오히려 만드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토메이트는 백그라운드 달고 파워앱스 쪽에 해당하는 이 제가 아마 중간중간에 그 MVP 링크 블로그도 몇 개 드렸던 것 같아요. 파워앱스는 다시 어디 갔죠?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또 블로그도 올렸던 것 같은데 몇 개를 여기는 지금 없나? 네. 그래서 그 블로그들 보시면은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블로그 어디다 올렸죠? 위에 있나? 이거지. 피그마 정보 드렸었고 네, 여기 위에 있네요. 7월 30일 날에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놨던 거가 있네요. 올려놨던 거가 있고, 다시 보면은, 파워 앱스에서 챗GPT 뭐 활용기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링크를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블로그 하시면은 여러 정보들이 많아요. 여러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 정보 여기 가셔서, 음, 이 파워앱스 쪽 아마도 이제 뭐 저랑 병효님이랑 지윤님은 이 앱시트 쪽으로 좀 공부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파워앱스에 해당하는 거 연결 좀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앱을 만들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교재대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텐션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만들어 보기를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이서 좀 만들어 보시면은 어떻게 만드는지가 감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파워앱스 쪽에 해당하는 거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가지고 파워앱스에 해당하는 것도 그 실제 교재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그죠? 뭐 피그마 정보도 있고 파워앱 샘플 뭐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많이 있으니까 예, 요거를 보시면서 뭐 도서 대출 앱 이런 거 실제 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분은 이분대로 저희는 저희대로의 해봐야 알겠죠 느낌을. 그래서 컨셉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실제 돌려보시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실제 이제 돌아가기는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샘플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FCT랑 그 다음에 뭐다? 여기 파워앱스랑 두 개를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우리 만났을 때 공유 좀 하고, 그렇죠? 공유하고 이제부터는 좀 다들 바쁘겠지만 오프에 해당하는 거를 살짝씩 좀 하셔서, 그죠? 오프에서 만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실제에 해당하는 어, 어.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그죠? 예,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들이 있으시면 나눠볼게요. 로운이 그러면 지금 네, 오토메이트도 뒤에가 지금 몇 차시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어쨌든 공유하려면 조금 시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투트랙으로 네. 앱시트하고 파워 앱스 나가자 하면, 그냥 오토메이트는 저희가 활용 안 할 거면 그냥 오늘로 끝을 내고, 그냥 저하고 병영님하고 한나님도 파워 앱스 보니까 1, 2, 3까지는 앱시트처럼 그냥 뭐 이 사용법이나 얘가 뭔지고, 4, 5, 네, 6이 실전 예제인데, 그냥 셋이서 네. 하나씩 맡아서, 그냥 저희도 이걸로 그냥 바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시간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그 약속됐던 시간 오버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뭐 모두연하고의 약속이라서 뭐 크게 그런 거가 없이 더 연장도 되기도 하고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그거는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칼 뽑으면은 끝까지 하거든요. 끝까지 하는 타입이라, 같이 뭐, 이렇게 조금, 일정들이 더 가더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시간이, 게 아니고, 음, 음. 오토메이트. 그러니까 오토메이트 오토메이트는 그쪽 또 스킵하는 하고, 거를 동의한다고. 동의한다고. 네.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음, 음,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음. 그 부분도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어나도 되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그 모드연의 그 일정에 해당하는 고기까지만 딱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체킹이 돼야 이제 뭐 앱시트나 아니면은 뭐 그 파워 앱스에 해당하는 것도 약간 이게 시간에 해당하는 거를 여유를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빠르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계속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논문도 결과물 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논문도 하고 있고 실제 이 것도 보고 있고 해서 결과 나오는 거는 이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인 것 같고 이제 하시는 것들로 봤을 때도 뭐 그 뭐 2주 정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텀이 오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살짝씩 있는데 그 타이밍에 준비해 오시는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것들이 만족은 아니겠지만 뭐다?
준비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 준비 잘 해오시는 걸로 봤을 때는 뭐 하나 만드는 거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를 좀 넣어가지고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한 가지 난관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의 포맷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랑, 논문 어디 낼지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해놓은 거 몇 개 있기는 한데, 음, 이제 우리 아이디어가 거기에 일단은 없는 거를 위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주차를 보니까 3주, 네. 5주, 7주가 저희가 이제 휴무로 돼서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네. 18주차를 저희 모임의 횟수로 놓고 본다면, 한 3번 정도를 더 이제 앱시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파워 앱스 한번 하고, 논문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음, 순수하게 공부하는 주차로 쓰는 걸로 음, 일단 마무리하고, 네. 예, 어쨌든 예. 요 18주까지 했는데 결과물은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있으면 이제 좋죠. 네. 공부 차원의 모임 음, 주차는 그렇게 남은 거 원래 계획했던 것까지 해서 네. 18번으로 해서 정리하고, 그 네. 시점에 한번 저희가 오프에서 만나서 음, 뭐가 됐든 추가. 가셔야 될 거 하나를 결과물 내는 음, 데까지 시간 쓰고 그거에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그게 한 음, 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음, 모르겠는데 음.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거는 하나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좀 주실게요. 음, 지훈님은, 음, 네. 다음 주까지, 고민해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분은, 병영님 얘기하시고 계신 건가요? 검소가 된 건가? 아니면은 마이크가 없어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네. 아, 네, 네, 다른 저는, 분들도 의견 좀 주세요. 네, 저는 뭐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대신 뭐, 이왕이면은 산출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더 저도 좋습니다. 네. 뭐, 한나님. 음, 저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데, 그런데 오프 모임에 제가 계속 참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게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아, 뭐, 어차피 오프 모임을 하더라도 온오프는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크게 뭐, 관련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오프에 때, 좀, 뭐, 음, 그,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준비된 것들을, 조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에 해당하는 것도 텍스트화를 그냥 만났을 때 하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잘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뭐, 대실대에 오는 걸로 하고, 그 온오프에 해당하는 거를 믹싱으로 일단은 초반에는 하고요. 나중에, 어, 그 오프에서 계신 분들이 또 잘 맞아서, 꽁짝이 잘 맞아가지고 또 진도가 잘 나가지면은, 그죠? 좋은 결과치로 계속 가게 되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병영님, 병현이 아니라, 동영님 계시죠? 동영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도 뭐 크게 네, 앞에서 나오신 말씀 다 동의하고 또 지훈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천천히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예, 병용님하고 뭐 저랑 그다음에 이제 그 희승누님은 또 고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예, 뭐 고민하실 분들은 그거 한번 또 얘기 좀 해보고죠. 아까 이제 희숙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제 우리가 여기로 봤을 때 5월 3일 휴무, 그 다음에 5월 17일 휴무, 그 다음에 5월 30일, 5월달 휴무가 되게 많았는데요. 예, 그렇게로 해서 3주차 지금 빠지면서 거의 이제 8월 9일이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해당하는 거 17주차까지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세 번을 더하면 결국에는 이제 21주차인가요? 21주차까지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21주차를 공식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써져 있는 18주차까지가 공식으로 할 건지. 그럼 두 번 남은 거거든. 두 번 남은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앱시트 한 번, 그다음에 뭐 구글 파워 앱스 한 번, 뭐 이렇게 하면은 주차로는 끝나요. 주차로 끝나는데 공식적으로 세 번 휴무를 연장을 해서 21주차로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자.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 또 12시 다 돼가니까 빨리 또 취침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동의한다 안 한다로 그냥 이거 그냥 하시죠. 그죠? 그냥 1 동의, 2 비동의. 그죠? 2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로 그냥 뭐 채팅을 이용해서 하시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동의 전 1입니다. 그렇고. 기타 의견인데요. 이게 네? 저는 기타 이거 그 동의 비동의랑 상관없이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 저희가 이게 노션 페이지가 일단 모드연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긴 했는데 저희 주차별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별로 맞아요, 기록을 맞아요. 하다가 그러면은 이게 사실 주차별로 기록을 한다고 치면은 휴무를 기록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휴무 이후에 이제 2주에 한 번씩 모임이 진행되고 2주에 한 번씩 모이되 수요일, 일요일 이제 연속으로 어, 모이면서 음, 그것조차도 음, 이제 계속 주차로 기록을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안만 미스매칭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라서 네. 주차로 한다면은 사실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음,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 상태가. 음. 뭐 주차 횟수 상태는 같죠? 정확치, 횟수. 그죠? 횟수로는 정확한 횟수. 거잖아요. 그죠? 네. 어, 주차 뭐 개념 그걸로 없이 횟수로 하시죠? 그지? 횟수로 정리를 하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그 랩 계획에 해당하는 거랑만 좀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처음에 2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수요일 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네네. 확실치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마 끝나는 일정에 해당하는 거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하고, 그죠? 예, 네. 지금의 또 수일의 개념으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동의, 그다음에 비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훈님이랑 동영님 그다음에 한나님이 지금 답변이 없으신데 일주일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그 결정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또 너무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강요하는 거 없고 중간에 그 끝나는 걸로는 다들 동의를 하는 날짜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애프터적인 부분은 또 이제 진행하실 분들끼리 또 모여서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두연에 뭐 해당하는 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풋 내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이 모임에 해당하는 거가 개인의 성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력서 한 줄 뭐 등에 해당하는 거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뭐든 간에 밥 벌어 먹는 거가 제일 1순위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회사라고 할게요. 회사 일정이 바쁘다. 뭐 이러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전혀 관여 없이 얘기를 할 테니까는 편하게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 혹은 이제 모대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거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님이나 동영님이나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은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어, 이제 희숙님이랑 한나님이랑 저랑 또 병용님도 아직 답변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병용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해주면 1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애프터적으로 가능하면은 애프터로 가고요. 애프터적으로는 뭐 힘든 상황이다. 지금 뭐 이렇게 회사 업무가 바빠졌다. 뭐 혹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결정은 추후에 그죠?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죄송한데 하나만 더. 네네. 지금 그 앱시트 하는 걸로 세 분은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없으면 사실 병영님이랑은 오토메이트 원래 잡기로 한 거 그냥 스탑하는 음, 걸로 음, 하고 아까 네, 주신 걸로 파워 앱스 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논문은 사실 배분까지 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이미 1, 2, 3장을 했으니까 예. 그것까지는 그냥 일정 계획 세워놓고 그 이후를 논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일정을 잡고 그러면은 네. 15, 16까지는 그래서 음, 15는 파워 앱스 하고 16은 논문. 근데 한꺼번에 다 못 끝난다면 16, 17이 논문 두 번에 해서 네. 거기까지는 그냥 기본 일정에 넣어놓고요. 그 네. 이후에 아까 뭐 지훈님이나 동영님 뭐 고민 좀 음, 해보신다고 음, 음, 하는 음, 음, 거를 음, 음. 그 이후 시점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예, 손대고 마무리 안 짓는 것 같아 되게 찝찝한. 그래, 그거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뭐, 희숙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결론 그거야. 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는 각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걸 고려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이 오토메이트는 해보니 좀 안 맞잖아요. 그지? 안 음. 맞으니까 앱시트 쪽으로 파워앱스랑 앱시트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웃풋 낼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 역량을 좀 키워놓고 그다음에 또 논문도 그런 취지예요. 아까 이제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다 이제 각자 그 챕터, 그죠? 1, 2, 3을 해주셨으니까 그 챕터들을 또 읽어내시면 그 개발하실 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아이디어, 이거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논문에 해당하는 것도 찾아가지고 또 읽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또 진행을 해서요. 있는 거 만들면은 큰 의미가 없고, 논문상으로도 이 뭐 패스될 거가 조금 적은데. 논문의 특징은 또 뭐다? 너무 없는 거 내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딴 데 레퍼런스들을 또 잘 찾아서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여기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현재 내가 좀 설계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거다. 그죠? 뭐 다른 데 아이디어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쪽에 해당하는 걸로 가야 되고 어, 너무 똑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코드 최적화 아니면 이제 속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 논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고정적인 이 스케줄만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차피 논문은 저는 써야 돼요. 논문은 여러분들 없어도 저는 써서 박사 받고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또 제 거대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거로 쓰고 있고, 이런 식이니까. 좋습니다. 동의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음, 해당되는 것들, 우리가, 얘기했던 거가 그거죠. 지금 앱시트랑, 그다음에 이제, 뭐다? 그, 파워 앱스. 앱시트랑 뭐였죠? 파워 앱스. 파워앱스. 파워앱스랑
제가 지금 15에다가 썼어요. 15에다 썼고, 네. 그다음에 16에는 뭐죠? 논문. 논문 1차, 논문 2차 일- 이렇게 네, 네,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논문 네네. 2차 하고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위에. 정해져 네네.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시간 되는 한 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구현이라고 써놓을게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16, 17, 18번 정도 지금 횟수차로 되죠. 계획은 되어 있고요. 계획은 되어 있고, 앱시트랑 파워앱스도 아마 조금씩 나눠야 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시간상 나누게 되면은 거의 한 20번 정도, 그죠? 여기서 이제 3번은 위에서 휴무했으니까, 그죠? 3번 휴무 뺐나요? 네네. 휴무를 네, 빼셨네요. 그래서 한 20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2번 정도 더 시간상. 그렇고 구현에 해당하는 거는 또 그죠? 한번 정리하고 또 생각을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생각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 주시고 아니면 12시 전에 그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까지는 이렇게 픽스하고요. 근데 17 네. 하는 데 있어서 14, 15가 혹시 하루에 원샷에 안 끝나면 뭐 2번 섞어서 정도 밀리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에 3개 못하면 하루에 2개 음. 하고 뭐 파워앱스 하나 앱시트 네, 하나씩 15회 하고 이렇게 한 네. 번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음. 그렇게 정도만 하는 걸로 우선 보시죠. 음. 네,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진행하시죠. 네. 네네네. 아, 그러면은 저희 파워앱스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4, 5, 6 중에 하나씩만 고를게요. 병영님하고 한나님 뭐 하실까요? 네네네네. 네네네. 4, 5, 6. 네. 파워앱스가 네, 파워앱스는 파워앱스가 네.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파워앱스. 뭐지? 아까 공유해 주신 거예요. 네, 여기 있어서 네. 그렇고 5번 한나님 5번 하는데요. 아, 네. 그럼 그럼 병영님 두 분은 고르, 두 분은 남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 네, 실전 예에서 회의실 예약에 그다음에 5번에 휴가 신청에 그다음에 6번에 경비 관리에 이런데 어디 한다고 했죠? 지금 병영님 제가 병우님 어디? 사장해도 될까요? 제가 어, 사장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 필요한 거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희숙님은 회의실 예약에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님은 휴가 괜찮은 것 같고, 뭐, 경영님은 경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 승인 반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네.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앱시트 쪽은 제가 1, 2장, 맞죠? 그렇고, 나머지 두 챕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님하고, 뭐냐, 동영님? 지훈님하고 동영님. 3 하시기로 했고, 4, 5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한번 나눠보기로 했는데, 저도 5 한 번? 5도 하시겠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두 분은 어차피 같이 계시고 공짜리 잘 받아서,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1, 저도 2, 지훈님, 동영님이 3, 4, 5. 이렇게 하시고, 또, 음,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저도 파워앱스 제가 사장이니까 필요시 1, 2, 3 보고 요약이나 앞에 어, 거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어, 시간이 되세요? 아니, 1, 2, 대단하시, 3을 알아야 4를 할 수 있을 테니 그것도 한번 맞긴 하죠. 보고요. 4에 네, 그러니까 4에 그냥 집중할 건데 혹시 맞아요, 이제 맞아요. 4 음, 다루면서 1, 2, 3을 그냥 하나씩 흘러간다는 의미는 음, 아니고요. 음, 음, 음.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저기 거를 소화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해볼게요. 네네, 4장에 집중했는데, 4장에 해당하는 거 기능이 1, 2, 3장에 있으면, 아, 그거에 해당하는 아. 걸 조금 첨해서 해주시겠다. 이 얘기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고요. 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12시 되면은, 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없죠. 네, 일정 12시 되기 전, 자체는
수가 있으니까. 어? 뭐라고? 다음 일정 자체는 8월 9일이랑 13일 이대로 가는 걸까요? 네,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뭐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에가 앱시트가 될 것 같고 13일이 이제 파워 앱스 쪽이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네, 논문 쪽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다른 분들 맞나요? 네, 제가 이야기로 그런데 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죠? 네, 뭐 다른 의견이 없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얼른들 주무세요. 너무 네. 늦어졌다.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